멀쩡했던 너구리가 하루아침에 중증 암 환자로 전락됐습니다. 저보다 5살 아래인 건강한 너구리였습니다. 저랑 같은 시기에 전립선 MRI를 찍었는데 저는 이상이 없고 그 너구리는 재수없게 암세포가 발견돼서 최근에 수술을 했습니다. 딱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만약 그 너구리처럼 암이 제 몸에 발견되어 전이까지 됐다면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쯤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오늘은 73세 용띠 김전무가 겨울을 보내며 느낀 것들,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일이면 골프장이 문을 엽니다. 6주 만에 동면을 마치고 기지개를 펴고 필드로 나가야 해요. 농부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내 자식의 전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하고요. 저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는지 골프공이 맞는 소리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도 골프에 올인한 것이 다행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사업에, 아니 돈이나 여자에 빠졌다면 저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보다 몸이 많이 축이 났을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할 건 일찌감치 포기하고 건강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에요. 한때 가방끈이 짧아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노동을 때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학력이 별로 영양가 없어 보여서 위안이 됐어요. 50대는 학력의 평준화, 60대는 인물의 평준화, 70대는 부의 평준화, 70대 80대는 건강한 놈이 제일 잘난 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머리도 안 좋고 운도 없고 게으르고 애초에 성공할 만한 자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미국에 이민 와서 운 좋게 밥 안 굶고 30년을 잘 견뎠습니다. 근데 남들처럼은 잘 살고 싶었어요. 그것도 분에 넘치는 욕심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오른손은 부지런해야 하고 왼손은 절약해야 한다고 했는데 태초부터 두 손이 다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두 손을 훈련시켜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 손으로 하는 골프는 좀 되는 편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가운데 여름 내내 노는 배짱이를 흠모하는 기질이 다분합니다. 다행히 마누라가 개미형이라 그나마 밥 먹고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덕분에 자식들도 엄마를 닮아 일개미로 태어나서 열심히 잘들 살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개미형이신가요? 아니면 배짱이형이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띠인 김전무는 금년에 73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오늘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공연히 흘렀어요. 글쎄 왜 눈물이 흐를까 생각하니 구정에 쓸쓸하게 떡국도 못 먹고 혼자 있는 게 좀 서글펐나 봅니다. 할머니는 일이 있다고 친구와 LA로 간다고 떠났어요. 할머니가 곁에 있을 땐 뭘 안 해도 적적하지 않았는데 막상 곁에 없으니 옆구리가 시립니다. 이건 예전에 없었던 현상이에요. 인생 허무하거나 재미없을 때가 없었는데 요즘 자주 허무가 몰려옵니다. 글쎄 겨울만 되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서글픈 생각에 젖어들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자기 가족 돌보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게 삽니다. 저는 그래도 근래에 보기 드문 효자 아들이 있는데도 그래도 서운하니 늙긴 늙어가나 봅니다. 거기다 한 가지 희한한 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하고 사는 저 자신이 안타깝더라고요. 70년 이상을 살고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을 들키지 않고 사기를 치는 인간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가 많고 매일 속고 사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불신하고 살자니 삶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나 싶어요. 글쎄 죽으면 모든 걸 알까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613으로 시작되는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려왔어요. 졸다가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습니다. 형님, 나야 나 기복이야. 아니, 너 살아있었구나. 반갑다. 너 캐나다 산골에서 아직도 사냐? 그럼 캐나다에 살고 있지. 형님은 잘 계셔요? 그럼 잘 지내고 있지. 나 지금 캘리포니아 동생 집에 놀러 왔어. 그래, 반갑다. 그래, 어째 그렇게 소식이 없었니? 형님, 내 아내가 11월에 먼저 갔어. 아니, 무슨 소리야? 유유, 후배가 훌쩍이며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작년 7월에 폐암 사기로 발견해서 겨우 4개월 살고 갔어. 아니, 자네 아내 무척 건강했잖아. 아내가 무척 건강했는데 등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폐암이 등 쪽으로 전이가 돼서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암세포가 전이가 됐대. 야,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은퇴하고 미국에 사는 형 동생 찾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누라 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혼자 있으니 돌 것 같아. 동생이 보다 못해 혼자 있지 말고 미국에 다녀가라고 해서 왔어. 야, 많이 힘들겠다. 형님, 난 이렇게 충격받은 건 난생 처음이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 형님, 갑자기 혼자 되니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야, 이왕 미국에 왔으니 유타에 다녀가라. 여기 오면 옛날 전우들이랑 4명이나 만날 수 있어. 너 골프 잘 치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선배들이 전립선 약을 복용할 때 무심코 지나쳤었는데 저에게도 여지없이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오고 말았어요. 없던 당뇨도 생겨서 초기지만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성인병이 당뇨,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같은 시기에 너구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골프를 치며 소변을 자주 보는 너구리들이 눈에 띄게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저보다 5살 아래인 건강한 엘 너구리가 저와 같은 시기에 전립선 MRI를 찍었는데 글쎄 저는 이상이 없는데 엘 너구리는 재수없게 암세포가 발견돼서 그만 최근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면서 전립선에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전립선에서 전이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전이가 심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멀쩡했던 너구리가 하루아침에 중증 암 환자로 전락돼서 너무 걱정입니다. 글쎄 저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운 좋게 MRI 결과에 따라 이번에 전립선암은 피해갔어요. 엘 너구리는 수술 후 소변 깡통을 차고 불편하고 아프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엘 너구리처럼 암이 제 몸에 발견돼서 전이까지 됐더라면 과연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쯤 하늘이 와르르 무너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쎄 고맙기도 하고 그 엘 너구리한테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할지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일단 위로 차원으로 식사 대접을 해서 영양 보충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것으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할 도리를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남성 친구 중에 전립선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MRI를 찍어서 조기에 진료와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립선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6년 전에 이민 와서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저는 세탁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애들하고 외식 한번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큰맘 먹고 주급 타는 날이면 파파이스 치킨에서 튀김닭을 사서 집에서 애들하고 먹곤 했었습니다. 그땐 얼마나 닭이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크레딧카드 한도액이 아마 500불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참 어렵게 몇 년을 보릿고개 넘기듯 지냈습니다. 오늘 아내가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보고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탄핵 기간 중에 반성은 안 하고 직무정지 기간 중에 크레딧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댔습니다. 명세서에 비싼 골프장에 몇 번 가고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오는 바람에 3,000불을 넘게 됐어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겨울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 골프를 매일 치다 보면 카드를 쓸 새가 없었는데 겨울은 시간이 많아서인지 소를 시도 때도 없이 때려잡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러다 카드 압수당할지도 모릅니다. 외상은 쓸 때는 좋은데 갚을 때 왠지 내가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근황이 덤으로 사는 인생, 누군가를 돕는 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후배가 전화를 했길래 글감으로 뭐 좋은 콘텐츠가 없냐고 물으니 바로 겉다르고 속 다른 인간에 대해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후배는 오늘도 그런 인간을 여러 명 만났다며 앞으로 만날 인간을 좀 정리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글쎄 다 정리하고 나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요? 제 생각에 아주 정리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제일 가까운 가족끼리도 그 속을 알 수 없는데 남들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신 앞에서는 나도 위선자, 너도 위선자가 아닌가 싶어요. 위선자끼리 둥글둥글 사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얼마나 추운지 웬만하면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가 길어서 지저분한 느낌이었어요. 이발비 줄이려고 봄에나 이발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고 추운데 이발을 했습니다. 글쎄
시원하게 이발을 하니 더 추웠어요. 오늘은 최소로 20불만 쓰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 차 계기판에 온도가 영하 19도였으니 보통 추위가 아니에요. 글쎄, 날이 추워서인지 마음도 춥고 게을러지곤 합니다. 다음 주에나 돼야 40도가 된답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봄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 꼭 받아보세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